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타임즈 현재 시간 5시 59분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오전에 요때 이제 41.5K까지 빠졌다가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제 내려오면서 내려갈 것 같이 하다가 바로 올리면서 이제 숏 스퀴징을 좀 시키면서 숏 물량을 좀 청산을 시키고, 여기서 지지를 좀 잘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또 빠지고 있죠. 이 빠지는 이유는 지금 나스닥 열리기 전에 예상치 그게 이제 나오는데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5%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이랬죠. 빠지다가 정규 시작하면서 갭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갔었죠. 그러니까 갭 하락을 하더라도 그 갭을 메꾸는 상승이 정규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왔다 갔다가 심하기 때문에 요건 일단 예상치고, 이런 예상치에도 전 세계 증시는 흔들리죠.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을 해가지고 나스닥이 빠지는 거를 보고 또 유럽도 또 빠지는 거죠.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보시면 한 1%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독일 증시 같은 걸 봐도 일봉상으로도 여기서 조금 이제 요때와 같은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죠. 주고 올렸다가 또 좀 빠졌다가 결국에는 이 박스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독일 증시도 보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거든요. 물론 나스닥만큼의 힘은 없지만 결국에는 나스닥을 다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도 좀 빠지고 있다. 지금 나스닥도 빠지고 있다가 살짝 지금 좀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정규장 열리기 전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미리 좀 반영을 해서 이제 빠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유럽 나스닥 다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거고, 이 구간에서 오늘 아침 7시에 찍었던 이 41.5K 여기를 이탈을 안 해야 됩니다. 여기를 깨면은 안 돼요. 여기를 깨게 되면은 다시 저점을 낮추는 무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이제 41K까지 쭉 이제 또 빠질 수가 있는데, 41K라는 거는 좀 더 빠지면 40이고 좀 더 빠지면은 전저 뚫는 거거든요. 거래량은 안 실리고 있지만 이제 그만 빠져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오늘 나스닥 열리면서 반등해줘야 돼요. 요 정도 장대는 좀 뽑아주면서 43K 위로는 좀 올려 쳐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기 44K 한번 쳐주는 거고, 나스닥 개장하면서 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나스닥이 만약에 좀 심하게 빠진다고 해서 얘가 이제 좀 따라서 빠지게 되면은 지금 40K까지도 한번 내릴 수 있죠. 그러면은 또 우리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놓이는 겁니다. 이 전저를 깨지는 않을까, 그런 또 극단적인 공포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일단 나스닥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림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려 쳐줬다가 돌파를 못하고 빠지는 그림. 물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하고 이제 양적 긴축도 한다고 했을 때 좀 많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여기까지 떨어졌지만, 빨리 나스닥이 좀 상승 흐름으로 쭉쭉 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트도 계속 흐를 거거든요. 그나마 이전 차트랑 이 구간이랑 비교해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내리꽂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서 내리꽂은 다음에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받친 거는 맞아요. 받친 거는 맞지만 이렇게 올리다가 각도가 지금 이 구간에서 내려갈 때 각도 급격하죠. 각도가 급격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각도가 점차적으로 옆으로 눕는 느낌이 나면서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 구간도 이때의 각도에 비해서는 살짝 더 누웠습니다. 더 완만해졌다라는 거죠. 한 30도 정도로. 그래서 좀 급격한 각도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요런 무빙을 그리면서 가주는 요런 식의 그림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요게 가장 베스트 그림이고, 이 각도 자체가 다시 이렇게 누우면서 급격한 상승, 이제 요런 식의 패턴도 좀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그 하락하는 각도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다가 완만해지죠. 완만해져요. 30도. 그리고 위로 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90도로 내력 찍고 조금 완만해지고 더 완만해지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급격하게 내렸다가 조금 더 45도 줬다가 여기서는 거의 옆으로 눕죠. 한 30도 각도로 옆으로 눕다가 반전이 나온다. 하락의 각도 자체가 이렇게 조금 완만해질수록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이 각도죠. 30도 정도의 각도. 이거를 유지를 해줬을 때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8시간 봉으로 양봉은 떠줘야 돼요.
그래서 1분봉으로 일단 여기서 좀 거래량 받쳐주고 여기서 거래량 받치기는 했는데 이제 나스닥 정규시장 열리기 전까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나스닥 정규시장 열리는 거에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나스닥이 빠졌다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마지막 휩소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골파기 이런 그림처럼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나스닥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지금 여타 다른 알트 코인들도 다 빠지고 있죠. 당연히 비트코인 빠지니까. 그리고 이게 해외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직전에 이제 4시간봉 기준으로 직전 꼬리 저점을 아직 안 깼거든요. 근데 국내 업비트 차트로 보면은 깨버렸죠 꼬리를. 그러니까 업비트가 좀 심하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김프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국내 투자자들이 좀 많이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빠지는 거에 비하면 여긴 아직 꼬리 안 깼는데 4시간 봉으로 여기는 이미 깨버렸죠. 그러면은 투매 현상이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국내 투자자들 투매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비트코인 지금 그 1.7% 김프 빠져가지고 지금 김프가 1.8%대로 껴있고 나머지 코인들도 다 1%대로 김프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1% 김프 1%라는 거는 거의 이제 김프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 김치 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좀 털려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낮 시간인 유럽이랑 이제 아시아 쪽에서 지금 투매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에이브랑 카바 정도 빼고는 전부 파란불이죠. 근데 에이브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비트가 저렇게 심하게 빠졌는데도 에이브는 안 빠지고 있죠. 이거는 거의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이브를 사놔야 될까요? 안 사놔야 될까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가 빠지는데 안 빠진다라는 거는 비트가 조금만 반등 나오면은 이거 전고 뚫고 30만원 뚫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브는 그만큼 지금 힘이 세다는 거예요. 카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많이 안 빠졌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양봉 띄우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 빠질 수도 없지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에이브,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조금 이제 많이 빠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비트가 빠지는데도 많이 안 빠지는 코인들을 우리는 지금 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상승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게 또 페이크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자산운용사 여기 이제 AB 자산운용에서도 올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에도 미국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기술주랑 헬스케어 중심으로 좀 상승 가능하고 기업 실적이 너무 좋다. 그래서 증시는 좀 안정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반등다운 반등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짜증이 나실 건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구간에서도 2주를 바닥을 긴 다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2주. 두 달이죠, 여러분들. 2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요 하락 이후에 여기까지 8주죠, 8주. 그리고 여기서도 이 정도의 하락을 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다 왔는데, 근데 이제 각도 자체가 여기는 조금 옆으로 기는 무빙이고 여기는 여기서 한 팔을 빼버렸죠, 각도 자체가. 그래서 이 하락 이후에 8주 옆으로 기고 상승이 나왔고, 이 하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크게 또 한 번 더 떨궜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짧으면 4주에서 길면은 한 6주 정도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 1주 2주는 갔죠. 그러니까 이제 1월 말에 빅 이벤트들, 1월 20일에 있는 친환경 청문회, 암호화폐 청문회랑 26일에 있는 파월 의장 연설, 이런 이제 대규모 이벤트들, 그리고 나스닥의 움직임을 이제 어느 정도 나스닥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다소 지금 좀 지루한 장세는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좀 오늘 밤의 무빙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진짜로 한 번 더 앞에 3자를 보러 가느냐,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와중에도 뉴스 좀 빠르게 훑어보면은 일단은 미래에셋 그룹에서 코인 은행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NFT,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이 자산들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코인 은행을 만들고, 분실이나 도난 관련 위험,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안전성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대출,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걸로 보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향한 포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라.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면 그게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시립대의 션스타인 스미스 교수는
포브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비트코인 기반 채권 및 배당금의 등장은 비트코인이 점점 메인스트림 궤도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이자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사 BTCS는 주식 배당금 지불 옵션에 비비덴드를 추가.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는 주식 배당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초장기 투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들고 갔을 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반 달러로 받았을 때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역할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SK증권에서도 이제 테라나 솔라나 이런 후발 주자들이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나 솔라나의 개발자들이 300% 이상 증가했고 니어 프로토콜 팬텀 이쪽도 200% 이상 개발자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테라나 솔라나는 속도와 비용을 강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1인자지만 그 자리를 위협하기 위한 레이어 1 기반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 독일 은행 뱅크하우스 폰데어 하이트라는 이 독일 은행을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 계약의 서명까지 완료했고 지금 독일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올해 중순 안으로 인수 절차가 완료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은행을 인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합법적 암호화폐 상품 제공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을 개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래소가 은행을 인수하고 아까 같이 이제 미래에셋도 은행을 만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리는 와중에 또 비트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8시 24분 기점으로 반등은 나와주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좀 붙었습니다. 15분 봉으로 봤을 때 바닥을 깨므로써 투매 물량 유도하고 그거 다시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웨이 상방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나스닥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는 있는데 반등은 나오고는 있지만 거의 마이너스 2%대까지 프리마켓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는 늘어나고는 있다. 요렇게 이제 팩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뭐 39K를 가네, 뭐 35K를 가네, 40K를 가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결국에는 우상향 할 거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을 내가 1000만원어치를 사놓고 5년 뒤에 뚜껑을 열어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재테크 수단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폭발적인 수익률과 잠재력을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부동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예상은 하시죠. 그렇지만 부동산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1000만원, 2000만원으로도 투자를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홀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 없는 지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비유동성 지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활발히 거래되는 비트코인 수는 줄고 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 거래량이 현물 시장 거래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선물로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현물로는 거의 파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가 올 들어 10에서 29 사이를 계속 횡보 중인데 이는 바닥 매수 기회를 시사하는 신호다. 지금 극단적 공포 상황, 계속 자고 일어나면 비트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짜증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하락 뒤에 이런 반등이 나오듯이 이런 짜증나는 구간이 이후에는 역전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구간, 이런 이제 바닥권 구간 이후에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짜증 나더라도 지금은 아직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지금 손절치고 나가는 구간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고 빨리 보겠습니다. 코나미, 이 게임사 일본 유명 게임 업체예요. 코나미에서 이제 만든 유명한 게임들 엄청 많습니다. 비트매니아, 사일런트 힐 시리즈,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 콘트라, 추억의 게임, 야, 위닝 11 이런 명작들을 만든 게임사도 지금 블록체인 게임 매드머스크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게임 개발사의 외부 결제 지원하고 코인 결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사는 다양한 결제 수단, 뭐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거기다가 가상자산, 그리고 페이코인까지 다양한 결제 수단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다날과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렇게 업무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코인을 이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끔, 자, 그런 얘기가 나왔고, 피델리티에서도 2022년은 주권국들이 비트코인 도입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전면 금지는 어렵다. 비트코인은 금지해버리게 되면 엄청난 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트코인을 금지한 중국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 비교하면 어느 쪽이 성공할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가 하면 또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는 암호화폐 겨울도 찾아올 수는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 속도가 늦춰지게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여겨졌던 비트코인의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물가 인상을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 한 달에 막 5%, 6%씩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잡을 수 있다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금리도 그렇게 심하게 올릴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파월 하는 입장을 봐서는. 그래서 UBS는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도 결함이 있다. 확장하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뭘 좀 모르고 한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JP모건 쪽에서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진화할지 아무도 모른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90년대 후반에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 등장했던 넵스터랑 유사한데, 넵스터는 비록 투박했지만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서로가 서로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무료로 음원을 또 공유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P2P, 중간에 매개체가 없죠. 다이렉트로 거래한다는 거거든요. 직거래죠, 직거래.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사라질 수 없다. 자, 요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0주 SMA 단순 이동 평균이 50주 SMA 아래로 떨어지려 함에 따라 베어리시 크로스오버, 데이터를 봤을 때 약세장을 끝을 나타낼 신호일 수 있다. 요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2022년 코로나발 폭락 당시에도, 그냥 2020년 1월 초, 18년 6월 중순에도 베어리시 크로스오버 이후에 바닥을 찍고 25% 반등한 바가 있다. 물론 반대 케이스도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바닥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나 이제 고래들의 이제 장기 홀더들 물량 증가라든지, 펀딩비도 지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숏을 많이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숏을 다 죽여버리는 롱이, 강력한 롱이 또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39K가 이제 역대급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도 받쳤고 거래량 터졌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고, 여기서도 터졌는데, 물론 여기는 밀어버린 거래량이지만, 일단 여기를 좀 지지하고 좀 빨리 이 위에서 놀아야 돼요. 46K 위에서. 비트코인아, 정신 차려야지 이제. 자, 그래서 빨리 숏 세력들을 좀 죽이는 무빙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청산 물량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 이제 1시간 동안 청산 물량이죠.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 좀 이제 지난 4시간 봉,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은, 자, 보십시오. 떨어지고 나가지고 계속 롱 청산, 롱만 계속 청산되고 있어요. 이제는 숏이 청산될 차례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계속 숏만 계속 기분 좋게 돈 벌다가는 한방 때려 맞습니다. 숏도. 원래 시장이 올라감이 있으면은 내려감이 있고,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롱만 이렇게 청산되는데, 이제 숏도 청산될 때가 돼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기관발 하락 조짐은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 암호화폐 전문가 CEC 캐피털 이사 로랑 크시스는 암호화폐 이제 랠리의 핵심인 기관발 하락의 조짐은 없다. 다만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에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주식시장이랑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졌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연준이 분기마다 차입 비용을 인상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약세 전망도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미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글쎄요.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반등 한번 주고 가겠죠. 이런 식의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나간 거래량이 없어요. 나간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나갔지. 여기서 많이 나가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다 받았거든요. 꼬리 달면서. 여기도 거래량 터지면서 다 받아 말아 올렸고, 그 다음에 쭉쭉 올리고. 상방에서는 거래량 터진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장기 홀더들은 그냥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좀 단기 차익을 노린, 이때도 채굴자들은 이때 많이 팔았죠. 채굴자들은 이때 1차 상승 터질 때 이때 많이 팔고 나갔었어요. 채굴자들이. 근데 이때 나가면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테슬라도 이때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결국에 이제 30에서 40K의 물량을 기관들이 쭉 이제 물량을 다 많이 담아놓고, 미국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미국이 들어오고 선물 ETF 승인시켜버리고, 여기서는 또 중국이 쭉 나가고, 중국 쭉 나가고, 손바뀜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식의 무빙, 일자로 옆으로 기다가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랑 동조화 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스닥은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반등 지금 일단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좀 길게 살펴볼 것도 없고, 지금 오늘 일단 뭐 알트코인 분석할 것도 없는 게, 지금 에이브 카바 빼고는, 그러니까 에이브랑 카바가 힘이 좋은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지금 양봉 띄우는 게 지금 딱 3개인데, 일단은 이런 거는 좀 들고 있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려면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브 요런 친구들이 비트 상승할 때 강하게 상승을 줄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이브는 지금 품절주예요. 품절주. 유통 물량도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주당 가격이 비싼 거예요. 얘는 전고 뚫으면 좀 크게 갈 수도 있어요. 품절주기 때문에 물량도 없고, 지금 비트 빠지는데도 계속 이제 안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방어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더 간다는 겁니다. 에이브 없으신 분들은 좀 조금이라도 담아 두시고, 좀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올라갈 때 됐으니까 요런 거 위주로 좀 이제 들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도지라던가 이런 이제 비트코인, 알고랜드, 솔라나 이런 친구들은 중기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도지도 뭐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코인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머스크가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도지도 많이 눌렸죠. 지금 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씩 다시 좀 분할로 좀 모아가는 구간, 물론 여기 전고까지 다시 내려가진 않겠지만은 200원을 한번 깨고 이제 190짜리까지는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가 좀 마지노선일 것 같습니다. 도지는 이제 지금 구간도 충분히 조금 저점 메리트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폴리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폴리곤은 조금 천천히 우상향 하더라도, 저는 아직 폴리곤이 찐 상승은 안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이 정도 상승? 뭐 여기 2,000원에서 뭐 3,500원 찍으려고 뭐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이런 식의 펌핑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아직 찐 상승은 안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폴리곤도. 그리고 체인링크 이런 친구들도 박인세일 중이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담아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에이브도 뭐 계속 일단 저희는 이제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은 이제 계속 내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정보, 확실한 뉴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멤버십 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스닥 움직임 체킹이라던가, 프리마켓 움직임, 나스닥의 움직임, 유럽 증시 움직임, 김프 파이널 움직임, 해외 차트랑 국내 차트 비교해보면서 지금 아직 이거 페이크다, 이런 식의 이제 리딩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 팀에서 계속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자금 관리, 코인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비트 빠지는데도 가격 방어 잘하는 코인들 다 발라내가지고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녁에 나스닥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도 어느 정도 이제 본장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느 정도 좀 이제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도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 받쳐주면서 30분봉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하락 출발을 했다가 개파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버리면은 비트 여기까지 떡상 나올 수 있습니다. 45K 부분까지 완전히 숏을 쥐어짜버리는 숏 스퀴징 무빙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방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나스닥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의 움직임, 그리고 이번 주 움직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 가면 갈수록 상승장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횡보장에서 너무 짜증만 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물론 이제 지금 낮밤이 뒤바뀌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나스닥에 동조해가지고 비트가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 좀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은 비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비트가 가면 알트들도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한 장세이고 짜증 나는 장세지만은 계속 아래꼬리 달면서 지금 반등해주려고 하거든요. 일단 좀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저도 계속 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증시나 나스닥 흐름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좋은 정보들, 내일은 좀 웃으면서 여러분들께 좀 농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네요. 바로 빨리 상승 와가지고 수익도 좀 빵빵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기를 좀 기원하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